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킴스 유니온에서 만든 클라우디아 650이라는 차량입니다. 킴스 유니온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번에 클라우디아 650을 처음으로 출시하는 신생업체입니다. 지난번 리뷰의 캠핑레거와 마찬가지로 킴스 유니온도 신생업체라고는 하지만 업계에 경력이 많은 회사인데요. 킴스 유니온은 아리아모빌의 벨라 640을 위탁 생산하던 회사고 그 이외에 자동차 부품 생산도 15년 정도 해오셨던 회사라서 업계의 경력이 상당히 긴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신생업체라고는 하지만 많은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디아 650의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디아는 클라우드, 구름이란 뜻의 IA가 붙은 것은 뒤에 나라를 의미하는 전미사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구름나라를 의미하고, 구름나라에 떠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캠핑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붙이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답게 이 차도 그랬으면 좋겠고 킴스 유니온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650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짐작하시다시피 차량 길이인 6.5m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아 650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8,950만 원입니다. 요즘에 제가 리뷰했던 차량들의 옵션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클라우디아 650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옵션 사항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 사항이 없진 않지만 일부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디아 650의 베이스 차량은 기아 봉고 3 초장축 2륜구동의 엘라이트 트림인데요. 엘라이트 트림도 안전 사양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클라우디아 650은 트림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GL 등급을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추가 금액은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GL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운전석 통풍 시트, 그리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의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을 투자하셔서 GL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의 제원은 길이는 6.465m, 폭은 2.23m, 높이는 2.95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 650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클라우디아 650 제작하는 공장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도 거의 완성된 차량이 2대 정도가 자리하고 있고, 뒤쪽에도 내부 마감하고 있는 차들이 2대 정도 자리하고 있는데, 캐파를 물어봤을 때 한 달에 10대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제작된 차량도 있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조사들의 대기를 한참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킴스 유니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업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사이즈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 역량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공간은 내부 마감을 하는 곳이고, 현재 보이는 곳은 외부를 만들어서 나가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차들이 자리하고 있고 다양한 부품들 다 자리하고 있어서 생산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상단에 벙커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날렵하게 돼 있어서 운행하실 때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끝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져서 실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벙커 공간 안에서 보시면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그 부분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적용돼 있어서 운행 시에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것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드 미러의 확장형 방식이고, 이 차량에 옵션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인 4채널 블랙박스가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의 가격은 150만 원이고요. 차선 변경을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넣으면 그쪽 부분이 보이고 후진 시에 또 뒷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4채널 블랙박스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4채널 블랙박스 옵션을 적용하지 않으시면 후방 카메라만 기본 제공이 되게 되는데 블랙박스 기능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휠과 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에 많지 않은 옵션 중에 휠과 타이어는 옵션 사항인데요. 99만 원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현재 보이는 15인치 휠과 후륜 쪽에 13인치 휠이 옵션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기본 휠은 제가 못 봐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옵션 휠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입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발판까지 높이가 39cm인데 그렇게 높진 않고 여기 안쪽에 손잡이도 있어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드 수납함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 수납함 이렇게 열어보면 기존 킴스 유니온에서 위탁 생산하셨던 차량은 이쪽에 난방 설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이드 수납함을 못 썼는데 반해서 클라우디아 650은 사이드 수납함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수납함과 같이 사용한다면 수납함 공간은 여유로운 공간이 제공된다고 생각됩니다. 실내 수납함 공간은 그렇게 작지 않은 공간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바닥은 장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쪽에 지금 조명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제가 킴스 유니온에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조명 설치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납함 공간 안쪽을 보시면 도어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접근 가능한 도어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수납함에 물건 수납해 두신 것을 안쪽에서 꺼내 쓰실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안쪽에 신발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신발 벗으셔서 이 부분에 놔두고 사용하시면 아주 널찍한 신발장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수납함 아래쪽으로는 디젤 연료 주입구 마련되어 있어서 연료 주입하시면 되고, 차량의 우측편에 위치하다 보니까 요즘 주유하러 가면 대부분 좌측 주유라서 그곳은 줄이 길고 우측 주유는 줄이 짧은데, 우측 주유라는 것이 실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닝 살펴볼 텐데요. 상단에 보시면 피안마사의 F45S 4m 어닝이 들어가 있고 수동 방식의 어닝이고요. 말이 적용되는 일자로 되어 있는 LED가 아니라 3포인트로 적용되어 있는 LED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입문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단 수동 스텝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새 차량이라서 보호를 해놨는데 앞쪽에 LED 등도 들어오는 스텝이라서 조금 더 고급이라고 볼 수 있고, 스텝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이 스텝에 정강이 부딪히신다거나 이런 일 없도록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자체도 바닥으로부터 높지 않아서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기에도 충분한 사이드 스텝입니다. 출입문에는 디지털 도어락 기본 제공되는데요. 프로캠프사의 제품이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성이 괜찮았기 때문에 만족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출입문 도어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입문도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앞쪽에 휴지통이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쉐이드도 마련되어 있는 도어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 손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오르내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의 모기장도 있어서 벌레들 들어오는 거 막으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문 옆에 있는 외부 싱크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외부 싱크 있는 것들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는 기본 제공되는 TV인데 LG의 32인치 TV가 들어가게 되고요. 브라켓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각도 움직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브리츠사의 사운드바가 기본 제공되게 돼서 좀 더 좋은 음질로 TV 보실 수 있고요. 외부 싱크 빼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 잠금 풀어주시고 꺼내주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외부 싱크대 공간이 나와서 상당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싱크 볼 같은 경우에도 외부 싱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사이즈고 이렇게 수전도 잘 제공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뭐 간단한 설거지 하시거나 야채 같은 거 씻으시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열어보면 위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간단한 수저나 이런 것들 넣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도마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받침이 제공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싱크 안쪽으로는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 있어서 전기 포트 같은 것들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하면 여기 연결해서 올려두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낮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쪽에 LED 등이 있어서 이 공간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싱크 넣으실 때는 양쪽에 이런 레버가 있어서 누르신 다음에 밀어 넣어주시면 안쪽으로 수납 가능하십니다. 클라우디아 650에는 하부 보강 관련 옵션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150만 원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총 3가지의 옵션이 제공되는데 전륜 쇼크옵셔버 2개, 그리고 후륜 쇼크옵셔버 2개, 그리고 15mm 코일 스프링이 제공됩니다. 포터나 봉고 기반의 연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중이 많이 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부 보강은 옵션으로 고려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옵션 사항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13인치 휠이고요. 포터와 봉고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잘 언급을 못 드렸는데 뒤쪽에 복륜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2개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라우디아 650에서는 확장형으로 적용을 해서 두 타이어 사이의 공간을 좀 더 넓혀놔서 운전하실 때 하중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혀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부 샤워기 공간인데요.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샤워기는 이렇게 꺼내서 쓰실 수 있는 호스 타입이고 냉수 온수 모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커넥터 방식이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 아래쪽으로는 요소수 주입구 마련되어 있어서 요소수 여기 주입하실 수 있고 잠금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있는 외부 수납함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수납함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짐들 넣으실 때 허리 높이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넣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 수납함 안쪽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넓고 깊은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짐들 수납하시기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코일 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흙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 털어내기 괜찮고 바닥 긁힘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부 수납함 안쪽으로는 위쪽에 220V 단자, 아래쪽에 12V C가잭 단자 있고
있고 아래쪽에 스위치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스위치는 내부 LED 등을 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위치입니다. 안쪽에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되어 있어서 내부 공간 밝혀주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많은 제조사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적용은 안 되지만 스위치가 조수석 쪽 방향에만 있어서 여기서 접근할 때는 켜기가 쉬운데 운전석 쪽에서 내려서 외부 수납함 접근할 때 스위치가 없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제조사도 거의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서 저 부분도 스위치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 운전석 쪽 방향 쪽으로 보시면 에바 스패커의 토출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안쪽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쪽에 습기가 차거나 결로 생기거나 이런 부분 없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량의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4채널 블랙박스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옵션 선택 안 하시면 블랙박스 기능만 없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게 되는데요. 후방 카메라의 각도가 광각이 적용되어 있어서 후진하실 때 바로 뒤쪽도 보이지만 상시 후방 카메라로 뒤쪽 차량 흐름들 보실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일부 4채널 블랙박스 중에서는 바로 밑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시 후방 카메라 기능을 하지 못하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운행하실 때 차량 흐름을 못 봐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테일 램프 보시면 면발광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운행하실 때 뒤쪽에도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차 센서들 마련되어 있어서 후방 카메라 외에도 주차 센서로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현재는 내려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아웃트리거 기본 제공되게 돼서 뒤쪽에 무게 실릴 때 받쳐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전거 캐리어 선택이 가능하시고 피안마사의 자전거 캐리어가 60만 원의 가격이 제공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한전 인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 인입구 살펴본 김에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1200A가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는 3kW, 태양광 판넬은 660W, MPPT 용량은 40A, 주행 충전기 용량은 고출력 알테너이터 180A가 적용이 돼 있고 한전 충전기 용량은 90A입니다.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답게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주행 충전기 얼터네이터를 280A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는 카세트 토일렛 마련이 돼 있는데요. 데포드사의 C23CS 모델이고 용량은 18L 용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세트 토일렛 냄새를 밖으로 계속해서 빼내주고 걸러내줄 수 있는 SOG 시스템이 기본 제공된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에서 전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 USB 단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높이가 좀 높은 편이라서 만약에 아래쪽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의 전선의 길이가 좀 짧다면 이 부분에 연결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이 외부 전기 인입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사용성에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청수주입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청수주입구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아 650에는 청수통 용량은 200L, 오수통 용량은 120L가 제공이 되게 되고 카세트 토일렛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8L 용량이 적용되게 됩니다. 별도의 확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물통의 재질이나 신주나 호스의 재질 같은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물통의 재질은 청수통, 오수통 모두 스테인레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신주나 호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식용 가능한 제품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나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일제 제품을 적용을 하셔서 좀 더 신경을 쓰셨다고 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정수기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통에는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동파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전동 퇴수 밸브도 있어서 오수 버리는 것은 전동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난방 배관과 함께 같이 지나가도록 설계를 해서 동파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고려했다고 하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디아 650의 실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 30도가 넘는 데 있다가 실내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더운 날씨라서 냉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 소음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보시다시피 천연 무늬목 가구가 들어가 있는 실내고요. 사용된 나무 소재도 이탈리아 포플러 합판 보드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나무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경 쓰셔서 제작하셨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거실 공간 살펴볼 텐데 국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는 U자형 소파가 적용돼 있어서 성인 5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둘러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앉으셨을 때 편하냐 안 편하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현재 소파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길이가 모두 다 달라서 맞춰서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조수석 쪽이 가장 길고 운전석 쪽이 그 다음 그리고 이쪽은 좀 짧아서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는 허벅지가 좀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형에 맞춰서 나눠서 앉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사용되어 있는 쿠션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0cm 정도 되는 상당히 두꺼운 쿠션이라서 쿠션감이 상당히 좋고, 여기 쓰여있는 소재 자체가 좀 특이한 편인데요, 고급 패브릭 에코 스웨이드라는 재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쿠아 클린 원단이랑 좀 다른 것이냐 여쭤봤는데, 아쿠아 클린 원단과 마찬가지로 오염됐을 때 쉽게 닦아낼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하고요, 만져봤을 때 촉감 자체는 아쿠아 클린이랑은 분명히 다른데 약간 비닐 느낌의 소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더 미끄러운 느낌인데요, 와서 앉아보시고 만져보시면 이런 느낌의 소재구나 하고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중요한 부분인 테이블은 5분이 앉으셨을 때 모두 앞쪽에 접시 같은 것도 놓으실 수 있도록 상당히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고요,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전후 좌우로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서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밀어놓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나가실 수 있어서 이런 테이블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침대 변환 때 보여드리겠지만 테이블은 밑으로 또 유압 방식으로 낮출 수 있어서 완전히 낮춰놓고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큰 창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앉아서 대화 나누거나 하실 때 바깥 경치 보시기에 좋은데, 이렇게 모기장과 이렇게 쉐이드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유럽식 창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TV가 기본 제공되는데요, LG의 28인치 TV고 브라켓이 있어서 이렇게 각도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위치에 잘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양쪽으로는 이렇게 파이오니어 스피커 들어가 있어서 TV 보시거나 음악 들으실 때 이 스피커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뒤쪽으로는 이렇게 12V C가잭 단자, 220V 단자 있어서 가전제품 연결하실 수 있는데, TV 바로 뒤쪽에 있어서 조금 연결할 때 어려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공간에 마련되어 있어서 핸드폰 등 연결하시거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운행 중에 앉아 가실 때 이 차량은 뒤보기를 하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2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봉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뒤보기를 하고 가게 되는데, 앞쪽에 계신 분들은 편하겠지만 뒤쪽에 동승하고 가는 분들은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고, 안전에 있어서도 2점식 벨트보다 3점식 벨트가 좋기 때문에 이런 U자형 거실 공간은 상당히 좋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실 침대 변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레버 당겨주시면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 내려주신 이후에 쿠션들을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해봤습니다. 침대 변환했을 때 사이즈가 길이는 2m 정도가 나오고 폭이 131cm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웠을 때도 옆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거실 공간은 성인 2명이 누워도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디아 650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거실 침대 변환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위쪽 벙커베드 공간도 큰 편이고 뒤쪽 침실도 성인 2분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취침하실 때 상당히 공간이 많이 확보된다는 것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거실 소파 쿠션 자체가 상당히 두꺼운 쿠션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 푹신푹신한 느낌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차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배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킴스 유니온에서 차량 제작 마지막에 마무리 해주실 때 이런 단차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누웠을 때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단차 빼고는 거의 이 공간은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상부장 보여드릴 텐데요, 운전석 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 수납장 공간은 양쪽 모두 동일하고 작지 않은 수납 공간이라서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아 650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킴스 유니온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현재 쓰여있는 경첩을 보시면 스프링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첩입니다. 클라우디아 650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고급을 지향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재들이나 마감들에서 좋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봤던 경첩 중에 사실 제일 아쉬운 게 스프링 방식이라서 조금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경첩 사용은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좀 더 고급 소재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부장 위쪽으로는 이렇게 등들 스위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아쉽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위치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스위치고 디자인적으로 고급감을 좀 해친다는 느낌이 있어서 보통 모터홈들에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쁜 스위치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스위치를 여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 벽면 쪽으로 스위치를 둬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켜고 끌 수 있고 또 시각적으로도 좀 더 예쁘게 처리한다면 차량의 고급감이 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되면 차량 전체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상부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공간 모두 동일한 사이즈로 제공되고 충분한 수납 공간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상단에 조명이 있는데요. 거실 상단 조명도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켜고 끄실 수 있는데 좀 더 예쁜 스위치로 다르게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벙커베드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워크스루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거실 쪽 등받이를 빼내고 벙커베드 공간에 이렇게 쇼급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워크스루 할 때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클라우디아 650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운행하실 때도 이 공간을 올려놓게 되면 위쪽으로 상당히 헤드룸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벙커베드 위에 올라와 봤습니다. 벙커베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완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을 수 없는 공간이고요. 가장 높은 곳까지 높이가 70cm라서 그렇게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 벙커베드 공간입니다. 사실 이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 클라우디아 650은 앞쪽에 거실 공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곳은 취침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한다고 보신다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고, 취침 공간으로만 사용한다면 벙커베드가 약간 낮은 것이 주행할 때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설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벙커베드의 사이즈는 가장 넓은 곳 기준으로 했을 때 길이가 198cm 정도 되고 폭이 152cm 정도 되는데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152cm의 폭을 전체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누웠을 때 성인 두 분 정도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돼 있고요. 벙커베드는 또 3중 단열을 적용해놔서 단열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 네트가 분명히 필요한데 안전 네트는 현재 차량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추락 방지하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커튼 거리가 마련이 돼 있어서 커튼을 여기 기본 제공해 주시게 됩니다. 커튼을 기본 제공해 주시게 되면 앞쪽에서 다른 분들이 어떤 걸 하시더라도 불빛을 막아놓고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대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6cm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아래쪽에 소파 재질과 동일한 재질이라서 오염에 강한 재질이고 한번 오셔서 만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양쪽 모두 이렇게 유럽식 창이 적용돼 있어서 모기장, 쉐이드 모두 적용되어 있는 타입이고 양쪽으로 모두 열어두시면 벙커베드 쪽에 공기가 잘 통해서 이 공간도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벙커베드 조수석 쪽에는 12V C가잭 단자, 220V 단자 있어서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12V 단자에 DC 전기장판 같은 것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 양쪽에는 모두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끄실 수 있는 독서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방향에는 이렇게 에바스페커 토출구가 있어서 벙커베드에서 춥지 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상단에는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냉난방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에어컨은 베레어사의 H2400이라는 제품이고요. 냉방과 난방 모두 제공하는 제품인데 냉방 용량, 난방 용량 모두 2.4kW의 제품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난방 시스템입니다. 국내 캠핑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에바스페커 D5 제품이 들어갔고요. 최대 난방 용량 5.5kW 제품이고 클라우디아 650은 듀얼 핀 코일을 적용해서 총 9개의 토출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난방에 있어서 진심이라고 생각할 만큼 요소 모두 다 적용이 돼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듀얼 핀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 토출구가 총 8개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9개인데 운전석 쪽과 벙커베드 쪽 토출구는 한 토출구에 2개로 나눠져 있는 방식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바스페커 D5는 다양한 난방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온풍, 그리고 온수, 그리고 바닥 난방, 온수 매트까지 클라우디아 650에는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바닥까지 모두 바닥 난방이 적용되기 때문에 씻거나 볼일 보실 때도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뒤쪽 침실 공간에 온수 매트가 제공돼서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벙커베드 쪽은 별도의 온수 매트는 없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2V C가잭 단자에 DC 전기 매트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나무 느낌으로 돼 있고 검정색과 조화가 돼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색감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공간 자체도 넓어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주방 상판이 넓은데 옆으로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는 상판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조리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스버너나 인덕션 등이 제공되진 않는데 옵션 사항에도 인덕션은 별도 없고요. 고객분들이 인덕션 구매하시거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인덕션 놓고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살펴봤을 때 인덕션을 여기 놓는다고 생각하면 220V 단자 꽂는 곳이 바로 근처에 있어주는 게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부근에는 220V 단자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데 220V 단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침실 이쪽에 220V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성을 위해서라면 좀 더 가까운 곳에 220V 단자 하나가 추가된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싱크볼이고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정말 커서 물튀김 같은 거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싱크볼입니다. 그리고 수전도 좀 고급 방식이라서 이렇게 빼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물을 틀어보면 물줄기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세제 디스펜서도 있어서 설거지 하실 때 바로 세제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싱크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량에는 정수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수기가 적용된 차량들은 여기 정수기가 있어서 식수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클라우디아 650은 차량 전체의 물을 모두 정수를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 수전에서 나오는 물이나 화장실 쪽에서 샤워하실 때 사용하는 물이나 모두 다 정수가 돼서 나오는 물이라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씻거나 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클라우디아 650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방 상부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서 보면 상부장 두 개 동일한 사이즈고요. 크기 면에서 모두 다 만족스러운데 조금 더 바래본다면 주방 상부장을 반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 판이 하나 제공이 된다면 작은 짐들 나눠서 수납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또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사용성에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는 큰 창이 마련돼 있어서 설거지 하시거나 할 때 밖에 보시고 또 환기시키시기에도 분명히 좋고요. 모기장, 쉐이드 모두 적용되어 있는 유럽식 창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 양념장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잘 설계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 벽면들도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지저분한 거 튀더라도 깔끔하게 닦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에는 맥스팬이 자리하고 있어서 요리하실 때 바로 환기시키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기본 제공되는 옵션이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하부로는 서랍장들 마련되어 있는데 3개의 서랍장이 있고요. 3개 모두 사이즈 적어 드릴 텐데 충분한 수납 공간이고 아래쪽은 가장 깊은 수납함이라서 좀 더 큰 짐들을 넣어 두시기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랍장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도록 소프트 클로징도 돼 있어서 조작감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뒤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제공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SK매직의 20L 전자레인지 마련돼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단으로는 냉장고 제공되는데요. 프로캠프사의 150L 용량의 냉장고고요. 150L라고는 하지만 전체 용량은 148L인데 위쪽 냉동실 용량이 26L, 아래쪽의 냉장실 용량이 122L입니다. 냉장고 공간은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DC 냉장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스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차량 배터리로만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사용하시기에 좋은 부분입니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템버도어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차량에는 떼어져 있어서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세면대와 고정식 변기 모두 적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몸을 움직였을 때 걸리는 부분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거나 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높이도 186cm 정도 되기 때문에 성인 남성 대부분은 편하게 씻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상부로는 조명 기능까지 있는 팬이 마련되어 있어서 내부에 습기 차거나 냄새 나거나 했을 때 밖으로 빼내실 수 있고 위에 조명도 이렇게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명은 좀 높이 있어서 키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윗부분에 조명이 별도 제공된다는 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는 메인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인 스위치도 좀
높이 마련되어 있어서 제가 바라기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 바깥 벽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스위치가 빼져 있다면 누구나 다 조작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변경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본 사양이고 사람 눈높이 정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밖을 보시면서 샤워하시거나 하실 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바깥에서는 제 몸이 보이는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쉐이드, 모기장 모두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이 열어두시고 팬까지 사용하시면 안에 공기순환 시키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수납한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3개의 공간으로 잘 나눠져 있어서 작은 물품, 적당한 물품들 다 수납하기에 괜찮은 공간이고, 수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성이 잘 고려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데포드사의 C223CS 모델인데요, 이렇게 회전 가능한 타입의 카세트 토일렛이라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두시고 볼일 보실 때는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하시면 다리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에바스패커 토출구 마련되어 있어서 샤워하시거나 볼일 보실 때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는 바닥 난방 제공되기 때문에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사용하실 때 추운 것은 전혀 없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샤워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필요하실 때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면 되고, 안쪽에 드라이기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거울 보실 수 있어서 사용성 측면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면대도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양치하시거나 손 씻거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시는 물도 모두 정수된 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필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필터 교체하실 때는 여기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위쪽으로는 전체 화장실 및 샤워실 등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 높이가 성인 남성에 맞춰져 있는 높이라서 가능하다면 화장실 바깥쪽 벽부 쪽으로 이동한다면 모두 다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220V 단자 마련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 공간에서 드라이기 사용하시거나 하실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아래쪽으로는 물 빠지는 배수구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물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많이 적용하는 배수구 2개 하는 것은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하나 정도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뒤쪽 고정 침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199cm에 135cm 정도 돼서 성인 2분 정도는 누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은 앉았을 때 위쪽 높이가 111cm 정도 돼서 머리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 공간을 앉아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조명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켜고 끄고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벙커베드 쪽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커튼 거실 수 있는 고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 커튼이 제공되게 돼서 앞쪽과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시기에 좋다는 점 잘 고려돼서 설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벙커베드에 쓰인 매트리스와 동일한 매트리스고요, 똑같이 6cm 두께고 소재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침대의 매트리스를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제작을 했는데 여기는 별도 변환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나의 판으로 제작을 하면 가운데 등 베기는 부분이 없어서 사용하기에 괜찮은데, 이 부분을 한 판으로 제작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큰 창들이 3면에 모두 마련이 되어 있어서 누워서 바깥 경치 보시거나 하실 때 상당히 개방감 있는 공간이라는 거 정말 좋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침실까지 올라오는 곳을 이렇게 단을 둬서 제작을 해둬서 불편하지 않게 올라오실 수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침실 공간 벽면 쪽으로는 에바스패커 토출구 있어서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온수매트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침실 공간 주무실 때 춥지 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침실 공간에서 간단한 음료나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에바스패커 토출과 온수매트 조절하실 수 있는 컨트롤러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12V 시가잭 단자, 220V 단자 있어서 주무실 때 핸드폰 좀 충전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충전하실 때 여기 올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의 상부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쪽 공간은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고요. 안쪽으로는 코너 수납함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물건들 넣고 사용하실 수 있고, 안쪽으로는 코너 수납장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 부분 조명 따로 컨트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독서 등 별도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수납함도 2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도 상부장 상당히 크게 마련돼 있어서 부족함 없어 보이고요.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코너 수납함 있고 독서등도 같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상부로는 침실 테두리에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별도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컨트롤부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부는 출입문 위쪽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배터리 적상계, 전체 전원 스위치, 실내 등 외부 등 상시 전원, TV 관련된 AV, 그리고 물펌프, 냉장고, 인버터 관련된 스위치들 마련돼 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데크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안쪽에서 음악 감상하시거나 할 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컨트롤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은 제조사들이 디지털로 넘어가고 또 IoT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날로그로 돼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아날로그로 적용된 것이 직관적이라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실내 등 외부 등 이렇게 등 관련된 것들이 단순하게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는데 거실 등, 침실 등 이런 것들은 직접 거기서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라서 좋지만 여기서 모든 것들 컨트롤 못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컨트롤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사용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컨트롤부에서 히터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컨트롤하는 부위가 한 곳에 다 모인다면 조작할 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컨트롤부 모여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실에서 그냥 켜고 끄고 하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부 옆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수납함이 있어서 필요한 물건 수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디아 65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클라우디아 650은 풀옵션에 가까울 만큼 대부분의 옵션들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부 실내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침실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잘 마련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 취침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U자형 거실 같은 경우에도 5분 정도 편하게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배관 이런 부분들도 식용 가능한 것들로 잘 적용을 하셨고, 정수기를 모든 물을 다 정수해서 쓸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신 부분도 이 차량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구 같은 것들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첩 같은 것들이 좀 아쉽고, 조명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스위치의 위치나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소재를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차량의 2열 시트가 뒤보기에 2점식 벨트라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클라우디아 650은 아리아모빌 사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킴스 유니온에서 첫 제작한 차량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정말 있었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고 좀 더 솔직하게 킴스 유니온이 다가가는 것이 소비자분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서 평소 제가 하던 리뷰대로 솔직하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차량들이 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차량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라우디아 650 전체 리뷰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영상도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디아 650의 베이스 차량은